문서법에 있어서 어제까지는 주로 글씨서는 길에 대한 이론을 8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제8강 임서라는 것을 어떤 것인가 하고 실질적으로 이 붓을 가지고 한번 써보는 그런 실전으로 이제 서법을 익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뭐 글씨를 잘 쓰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서예 학원도 아니지만은 제가 이렇게 글씨를 좀 쓰게 되는 그런 과정을 아주 쉽게 몇 가지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길을 앓은 것을 가지고 실전에서 어떻게 쓰느냐, 어떤 방법으로 쓰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쉽게 멋있게 쓸 수 있는가, 그런 실전을 가지고 실습을 하겠습니다. 우선 임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말림자 글씨자인데, 임서라는 것은 이 채본을 밑에다가 깔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하선지를 엎고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글씨 크기라든지 또 어떤 형식인지 모르기 때문에 길을 알았다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글씨 채본을 구해가지고 그와 똑같이 지금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도 이제 언젠가는 이제 대가가 되겠죠. 그래서 임서가 아니면은 서법의 오묘한 이치를 깨달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본이 없이 어떻게 글씨를 알겠습니까? 글씨의 기본적인 그런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씨 쓰는 데는 임서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글씨는 한 가지 붓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마치 기초공사도 없이 고층 건물을 지으려는 허황됨과 같다. 그런 것이 이제 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서를 하는 것은 또 임모라고도 하는데 임하고 모 이것을 이제 나눠놨습니다. 임서라는 것은 임모라고도 표현으로 쓴다 그럽니다. 그래서 임이라는 것은 종이를 옛날 채본, 그러니까 안진경이나 구양순이나 그런 명필의 채본을 모범으로 이래 놓고 옆에 놓고 그 형세를 관찰하며 배우는 것이다. 글씨를 먼저 눈으로 익히고 저는 글씨는 어떻게 써야 되겠다 마음에서 우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임입니다. 모라는 것은 그런 채본 위에다가 얇은 종이를 대고 직접 미세한 부분이나 또 큰 전체적인 크기를 맞게 따라서 그대로 이제 뺏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임과 서로 나눠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한번 제가 그동안 임모나 임서한 것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글씨를 배우러 온다 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쓰던 것이 별 희한한 것이 다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글씨를 독학으로 배우고 쓰고 그런 과정을 이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제가 임서를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색깔이 노랗는데 이것이 이제 반야신경, 그러니까 절대로 이 붓글씨를 쓰는데 뭐 신문 쪼가리에다나 뭐 이런 종이에다가 쓰지 마라 이렇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쓰더라도
이 화선지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채본을 이렇게 그 복사를 해가지고 크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인데 아주 잘 쓴 것입니다. 이제 내가 볼 때 그 반야심경을 누가 썼냐면은 그 안진경체가 가장 저한테는 맞아가지고 주로 안진경체를 가지고 쓰는데 그 안진경체 들어가기 전에 그 보통 우리가 그 인쇄체에 보면은 그 해수라고 있습니다. 그 해수에 나온 그 체를 복사를 이 크기를 해가지고 이 임서 기본적인 그 체본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임서를 이 스카치 테이프가 보일 것입니다. 이 스카치 테이프로 해가지고 그 책상에다가 붙여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하얀 하선지를 엎어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이제 반야심경인데 이것이 그 임서입니다. 임서 중에서도 임모라고도 하는데 이런 글씨를 벽에다가 붙여놓고 감상하는 것은 임이라 하고 이런 글씨를 밑에 깔고 뺏기는 것을 모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반야심경을 제가 그 가리개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그 해서 그러니까 인쇄체의 해서를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그 임서를 만든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체본 그 하선지를 놓고 붓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움직이지 말라고 이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 그런 것이 실제로 증거요. 또 이제 그 글씨를 임서를 만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오래된 것인데 이것도 이제 반야심경입니다. 이런 그 임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화선지를 놓고 실제로 내가 이제 첨언지는 글씨를 쓸 줄 모르고 길을 알기 때문에 그 여기서 배운 대로 길을 8가지 알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 임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지금은 이 글씨보다는 조금 낮게 쓰지만은 그 당시에는 제가 이래가 한 장 한 장 쓴 것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발전 과정을 하나하나 봐가면서 내가 어느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반성해 가면서 글씨를 익히면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임서 원본에다가 이런 화선지를 하나를 엎어가지고 글씨를 이제 쓰는 것을 임서랍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서예학원에 가보니까 그 붓을 이만한 글씨를 쓰는데도 이렇게 큰 붓을 가지고 이 밑에 요 부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을 봤습니다. 또 어떤 데 가보면 조금 더 큰 붓을 가지고 좀 작은 글씨니까 조금 작은 붓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맞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글자의 폭과 비슷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글씨체의 폭과 요 궁둥이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에서 그 정도 돼야만 이 붓을 눌리다가 그 다음에 폈다가 또 꺾고 또 세워가지고 다시 눌리고 또 삐치고 이런 것이 법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큰 붓을 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붓이 그냥 썼다가 띄면은 이것이 빳빳하게 쓰고 이것은 페인트 붓이다 그거죠. 이 붓은 어느 정도 눌리면 눌리진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붓이 눌리면 붓이 꺾어져 가지고 또 다시 붓을 세워가면서 서야 글이 살아있는 것이지
이렇게 큰 붓을 가지고 끝만 가지고 이래 쓰는 것은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옳지 않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글씨라는 것은 구조, 근데 모양보다는 그 법수를 써야 된다. 근데 국내에 있는 서본, 채본이나 인터넷에 서예 교본을 전부 다 봐도 그 글자의 모양은 나오는데 글자의 가는 길을 말한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서법에 있어서는 역기, 육락, 돈산, 역행, 주류, 좌침, 돈리, 재수 이 8가지가 4개씩 음량으로 해가지고 붓을 눌릴 때는 눌리주고 세울 때는 세워주고 또 붓을 펼 때는 펴고 또 꺾어진 붓을 다시 세우고 이런 길을 먼저 알아야만 되는 것이지 이런 큰 붓을 가지고 이렇게 모양만 이렇게 여러 준비를 하고 또 많은 노력과 연습을 해가지고 모양 그러니까 본때가리만 좋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개칠돼야 되고 또 손가락을 돌려야 되고 이런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문서법에 있어서는 제가 한 대로 제가 파련 선생한테 배워가지고 말년에 내가 연습해가지고 어느 정도 글씨를 쓰기까지 그런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제8강 임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유명한 채본을 하나 밑에다가 놓고 거기다가 하얀 하선지를 투명된 하선지를 얹어가지고 그게 뺏기는 겁니다.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한번 메꿔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자 쓰다 보면은 어느 때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에 아무렇게나 쓰면은 오히려 종이가 많이 허비되는데 이런 칸을 전부 다 질러 가지고 한자 하루에 다 쓰라는 것도 아니고 쓰고 싶을 때 몇 자 쓰고 또 쓰고 싫으면 한두 자 쓰다가 그만두고 또 시간이 많고 쓰고 싶을 때 또 밑에 기본적인 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써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세월이 흐르면은 나도 그와 글씨와 닮아가고 그와 같이 글씨가 서진다. 그것을 제가 직접 느끼고 체험한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